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벌써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려면 품절된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네, 수치로 보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5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교육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7명의 후보자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수소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도내 수소전기차는 1,800대가 넘고 있지만 충전소는 6곳에 불과해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문화도시 조성과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제2경춘국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학생 수가 14만 6,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합급 수도 57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이 출마할 수 없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도 큰 관심인데요. 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무려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4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강원도 교육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에만 무려 5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도지 부장이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어 조백송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날 민성숙 강원 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장과 유대균 전 강원도 초등교장 협의회 회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강사명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과 최강익 화천 중고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무려 7명. 여기에 고경식 전 춘천교육장과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도 2월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자들은 주요 교육 현안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대부분은 전국 최하위를 맴도는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와 돌봄 정책 등 강원도형 맞춤형 교육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9명이나 난립하다 보니 유권자가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도교육감 선거의 특성도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본 후보 등록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후보 간 단일화나 지지율이 저조한 후보의 사퇴로 압축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진보 보수 망라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약이라든가 또 비전, 철학 이런 것에 대한 꼼꼼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인물에 대한 판단과 인물 경쟁력으로 후보들을 선정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은 조금 우리가
주민 직선으로 4번째 치러지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가다듬으며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새 차 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정부 지원금, 또 연료비 절감 등의 이점도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주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현재 6곳인 수소 충전소를 올해 14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의 유일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차량들이 늘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차량 한 대당 10여 분. 한번 완전 충전하면 500km 정도를 주행합니다. 이 충전소가 완공된 건 지난해 8월. 이전까지 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은 충북 제천, 경기, 여주 등 인근 지역으로 원정 충전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충전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은 여전합니다. 이것도 수시로 고장이 나요. 뭐 한 달에 몇 번씩 고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왔을 때 가스 잔량이 없어가지고 충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소차 보급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도내 수소 충전소가 14곳까지 늘어납니다. 지난달 평창 대관령 수소 충전소가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삼척, 인제, 동해, 강릉 등 모두 8곳의 충전소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이용객 비중이 높은 원주와 춘천에도 충전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소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1,870여 대로 충전소 한 곳당 차량 비율이 312대, 전국 평균 144대와 비교해서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2025년까지는 이제 그 18개 시군에다가 각 1개소씩 충전소 구축하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20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규 충전소 입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강릉시는 시청사에 충전소를 놓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 수소차 지원 목표는 1,400여 대, 대당 3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소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중고학생 수는 14만 6,718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0명으로 제한되면서 49학급이 늘어났지만 도내 전체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57개 감소해 모두 7,669학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적어 통폐합이 권장 또는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가 84곳, 중학교 45곳입니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고등학교는 모두 19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줄기를 두고 지역의 관광산업과 도시재생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2경춘국도 건설을 통해 지역의 교통망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 계획도 밝혔는데요. 네, 각 지자체의 올해 주요 정책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양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 춘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문화도시국이 준비한 올해 주요 목표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박철우 국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민년 새해에도 춘천시 상징 동물인 호랑이처럼 시민 모두가 기운 넘치는 힘을 받아 뜻한 일을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네, 춘천시는 지난해 제1차 문화도시 조성 포럼을 진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2021년 1월에 춘천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5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작년에는 문화도시 기반 사업을 준비하였다면 올해에는 사업을 확장하고 시민에게 체감하는 문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일상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초등학생의 1인 1예술 교육 지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300여 회의 버스킹 공연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문화도시 조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춘천시에 머무는 관광,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의 3월 야간 개장을 목표로 탐방로 조성 및 케이블카 경관 조명을 설치 중이며 5월에는 춘천대교 분수 및 경관 조명을 정식 가동하여 화려하게 수놓은 춘천의 야경을 즐기게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개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남이섬 등 주요 관광지 7개소와 할인 이벤트 제공을 위한 MOU를 1월에 체결하였고 유료 관광지 2개소 및 숙박을 인증하면 1인당 1만 원권 춘천 사랑 상품권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편리한 교통망의 확보입니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번 사업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춘천권역은 2009년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일일 평균 2만 6천 대 신규 교통량이 발생하였고 관광객 수도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장이 예정되어 신규 교통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 진행 사항을 상호 공유하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교통량 분산과 수도권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과 직결된 문제로 제2경춘국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역시 춘천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이 춘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 사업은 개발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는 원주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근하동,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에 76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후주택 130세대 정도를 수리했고 쌈지공원과 쌈지 주차장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돌봄센터와 봉이산 숲마당도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공간이나 시민 상상력을 생활문화로 재창조하는 공간들도 조성되는데 현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추진 중이며 자발적인 마을관리와 공동체 문화를 가꾸는 주축이 될 것입니다. 네, 춘천시 문화도시국이 올해 준비한 주요 사업과 주요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창목 시장의 조기 퇴임으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원주시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종용 원주시 부시장은 8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과 다음 달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안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6월 말까지는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집중하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주력하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부시장은 최근 엄중해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